넷플릭스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던데 드라마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성난 사람들이란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어제 그거 보다가 회의에 늦었어요. 제가 어제 그거 다 보고 그거 보다가 늦었어. 아니 그게 이렇게 막 뭐 추월을 했나 이런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 정말 화를 내야 할 자에게 화를 못 내니까 그렇게 사소한데 막 분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다 보셨나요, 그러면은? 네, 전 다 봤습니다. 네, 재밌어요. 재밌습니다. 그게 앞부분에는 막 몇 부까지는 되게 참아야 된다 하던데, 아, 이거 뭐야? 하면서 이거 끝까지 봐야 되나 하는데, 뒷부분부터 괜찮아진다고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한 편씩 보고, 이게 바로바로 안 넘어가지고, 또 다음날 또 한 편 더 보고,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, 어제 이제 마지막에 몇 편을 몰아서 봤단 말이에요. 몰아서 보고, 다 봤다 했더니 메시지가 아이고. 안 들어오니. 이렇게. 다행이네, 근데 그래도. 이제 단순히 운전 안 하니까 둘 다 되게 화가 나 있어요. 두 사람 다. 그래서 대사에 그런 게 나와요.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또 SNS에 막 올렸어요. 이런 게 있었다. 차 2대가 이렇게 가면서 뭐 했다 하면서 그 올린 거에 댓글에 막 얘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또 하는 게 있거든요. 왜 이렇게 화를 내냐.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빨리빨리 문화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면은 막 신라 시대나 뭐 고려 시대 때도 이렇게 사람들 성격이 급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아마 산업화 과정에서 뭐 수출도 빨리 해야 되고 막 조급하게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닐까. 그리고 사람들은 막 목적지향으로 가면서 좀 방해되는 것들을 쳐내고 하면서 좀 이런 또 장애인 분들께 조금 더 좀 가혹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었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새로운 사실이네? 나라에서 법령으로도 되어 있었고, 이런 분들께는 어떠한 복지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잘 살고 여유로운 나라였다는 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과연 그때보다 나은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동권 문제만 보더라도 급한데 무슨 저 사람들이 왜 타야 돼라고 하는 좀 옹졸해지는 마음이 이것도 조금 이렇게 뭔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빨리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 빨리 수출 목표 얼마를 달성해야 된다 하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저는 이 이동권에 대한 거를 보면 생각을 하다가 또 연결돼가지고 되게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 제가 최근에 우리 옛날에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면 내 앞에 이제 내가 만약에 앉아있고 사람이 많은 버스에 앞에 선 사람이 가방이 되게 무거우면 우리가 가방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가방을 들어줘. 네, 가방 들어주잖아요. 그게 예의죠.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을. 난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가방을 내 무릎에 얹고 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 처음 본 사람한테 내 가방을 맡기는 거야. 그 안에 지갑도 있고, 뭐 다 있을 건데, 가방 들어줄게 하는데, 얘 들어줘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, 이게 생각해보면. 이거 해외 어디 가서 이런 일은 없어요, 이거는. 그랬다가 들고 가면 어떻게 그 가방을. 근데 한국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어느 날 아무튼 이 생각이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, 이게.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의 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. 난 앉아가는데 이 사람이 되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. 맞아. 이런 식의.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처음 받고 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.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짐조차 무거울까봐 배려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몸이 무거운 사람인데도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. 정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 어쨌든 스스로 이제 나와서 뭐 볼일을 보러 가시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할 권리인 거잖아요. 이동권은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게 왜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단지 이게 빨리빨리 문화인가? 또 조금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어릴 때는
어머님들이 운전을 해서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. 여자가 밥이나 하지. 왜 운전하고 나왔느냐.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님들이 밥 하려고 쌀 사러 나왔다.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뭐 여자분이 그쵸. 운전하는데 그렇게 없죠.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. 아마 이제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휠체어가 지하철을 타고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 그래 우리가 왜 그렇게 좀 옹졸했던가 하는 시기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의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여서 근데 저도 약간 가족 중에 약간 그런 분이 있으셨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부분에 그렇게 불편한지조차 잘 맞아요. 정말 느낌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어요. 근데 막상 이제 그런 가족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녀야만 했던 시간들 속에서는 진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참 없구나. 그리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얼마만큼 그렇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오히려.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럴 거면 이게 이 생각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생각인 거지. 아니 뭐 불편한데 왜 굳이 밖에 나와? 그러니까 이 자체도 뭐도 1도 모르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.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것도 맞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나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데 익숙해져야지 나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기 전에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니까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건 또 너무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은 좀 우리는 좀 늦었지만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 그때부터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과목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되면은 모든 건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습관들인 거니까 그렇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. 뭐 가정 기술 이런 것처럼 실생활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영수라는 그런 과목에 너무 목매이는 것보다 진짜 그런 과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식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해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약간 습관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요즘 들어서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말 화가 많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사실 그냥 모든 일을 봤을 때 이거 잘 안 됐네 다시 해야 되겠네 하고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막 오히려 짜증으로서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짜증으로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리고는 죽는 줄 알았네요. 짜증나 하면서 막 겨우 끝냈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되고 할 것 같았으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밝은 마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 뭔가 저부터도 막 마지막에 끝내놓고 아씨 뭐 이러는 게 아닌가.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끝내놓고 왜 화를 내는 거죠? 아니 막 이런 거 오늘 이번에 진짜 재수 못 붙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했어 뭐 혼자 막 이런 거. 근데 막상 끝내놓고 혼자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화로서 모든 걸 다 드렸을까. 어차피 시작되고 끝날 일들인데 조금 더 기분 좋게 끝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냥 그래서 저는 최근에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최근에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짜증을 낸다고 해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짜증과 화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. 이 작품 속에도 화내는 분이 한 분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멀쩡한 갑자기 뱀을 속았다면서. 내어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들으면서 금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구렁이밖에 없었던 거지. 근데 그거를 가지고
쟤네가 나 이렇게 금이라고 하니까 헐레벌떡 달려오고 하는 걸 보려고 놀리려고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비웃고 있나? 비웃고 있나?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진짜 자존감이 낮은 생각 같다는 거죠. 금이 있다고 자기가 왔는데 없었어. 그러면 뭐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고,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거를 저 사람들이 쟤네가 나 놀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게 저 사람은 좀 공부가 필요하겠는데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는데. 근데 그게 진짜 아니 어떻게 금이었는데 어떻게 또 구렁이가 되긴 됐을까요? 그건 무슨 조화일까? 그건 이제 도깨비가 나와야죠 이제. 드디어 등장하셨군요. 그럼요. 도깨비가 나와야죠. 도깨비가 넌 아니다. 너에게 줄 순 없다 이 황금. 이거 아니다 이거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아니면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. 이런 것처럼 그것이 금이었으나 이제 그 사람 눈에는 구렁이로 보였던 거죠. 그 인간이 능구렁이 같은 욕심이 있었구만. 아니 그게 똥이 아니었던 게 어디야? 똥 얘기하지 마. 똥 써가지고 우철씨 제일 낮은 거 기억나? 없던 일로. 근데 실제로 얘들은 금으로 할 게 없었을까요? 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러게. 아니 왜 금이 있으면 지게도 살 수 있고 일단 밥을 어디서 안 빌려 먹어도 될 테고. 그러니까.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밥을 이렇게 동냥하러 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따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. 또 왔네 그러면서 이거 먹어라든지 그렇게도 해주셨고, 그리고 또 진짜 왜 이렇게 무거운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잘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또 아이고 쟤는 참 예쁘다 뭐 기특하기도 하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그 주변 세상이 자기들이 가진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 장애가 자기들의 컴플렉스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한 세상이었지 않겠나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네. 그러니까 물론 뭐 짓궂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금이 굳이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. 아까 이제 헐레벌떡 달려갔던 사람은 아마 이제 그 금을 너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고, 근데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, 생각해보면 그 달려간 사람은 지성이나 감천에 비해서는 몸이 훨씬 나은 상태인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런데도 자기는 그 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, 오히려 훨씬 좀 몸이 불편할 것 같은 지성이와 감천이는 그 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참 뭔가 역설적인 상황인데, 그게 금이 쪼개졌을 때도 그래도 하나는 우리가 갖자, 하나는 뭐 스님께 드리자,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걸 남김없이 준다는 것 자체가, 지금에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만족은 참 어려운데. 우리도 지금 만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,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었었는데, 옛날에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셨는데,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조선시대의 왕보다 또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, 지금.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.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, 그런데도 그걸 잘 모르고 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되게 신선한 좀 충격이었었거든요. 그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도 제대로 닦아져 있지 않은 길이었었고, 근데도 진짜 모든 걸 가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난 걸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좀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거를 가졌다라는 거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. 그렇지.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. 사실 뭐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거는 다 있잖아.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떻게 사느냐가 다른 거지만, 그렇지, 뭐 사용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말은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, 사실. 뭐 진짜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, 네, 뭐몸 누일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게 너무 많지만, 그냥 사는 걸 생각해 보면
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먹고 사는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그 사람이 뭘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틈만 나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막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좀 놀라웠던 것은 앞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시는 어플이 있는데 그 앱은 내가 어떤 이제 장면을 비추면은 그 앱에 접속한 사람이 그게 뭔지 소리 내어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 말해주는 사람은 일종의 내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. 아, 나와 연결된 분이 지금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고 답답해 하시겠구나.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낯선 감천이에게. 그래서 약 같은 것에 뭐 제조법 이런 거 표시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들이 그게 앱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네. 나는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앱에 접속하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분께는 너무나 절실한 감사한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다. 할애한 사람도 있구나. 그런 게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. 그래서 지금 뭐 오늘날에도 이 이제 지성이와 감천이 일은 외부로 연결되고 있구나. 그러네. 아,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, 제가 최근에 어떤, 이렇게 봤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, 점자가 있는 생리대가 없다는 거였어요. 아, 난 정말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아.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리대를 살려 그러면,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옆에 사람이나 점원한테 아이고.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뭐냐?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건 거예요.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아니면 가족이 사주거나. 아니 뭐 같이 가다 뭐 가족이 사오거나 아니 자기 혼자가 살 때는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점원한테 아이고.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생리대를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해졌지만 특히나 과거에는 막 그 까만 봉지에 담아 다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. 맞아. 일하시는 분이 남자면 좀 들어가기 좀 꺼려지고 막 아이고. 이랬었잖아요. 맞아. 들어갔다 나왔지. 그냥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든 물어봐야 되잖아요. 이걸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 물건들의 점자를 놓는 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든 물품에 다 아직 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생리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. 그래서 와, 생필품인데 없군요.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불편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이거는 좀 있어야 돼. 매달 몇십 년간 반복되는 일인데, 그죠? 네, 그러니까요. 어,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.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는 거는 막막하지. 미안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매번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하면 되니까 하는 건데 이분들이 뭐 자기 뭐 자의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랍기도 했고 어쨌든 나도 생각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참 쉬운 길은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서.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뭔가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게끔 하면 될 텐데. 일단 그분들이 주류가 아니다 보니 참 어려운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을 봐도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 관련 어떤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거기까지 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물론 있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순으로 법이 제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아 근데 너무 진지 모드인데 오늘. 그니까. 아, 그래서 이게 앞에 헛소리 많이 했으니 괜찮아. 그 중간에 이 두 사람이 꽃구경, 나비 구경을 갔다는 대목이 있었는데, 꾸면 감천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.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. 설명을 해주겠지. 이거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뭐 놀이 겸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을 설명하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우와.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? 이게 한 번이라도 이게 눈이 원래 보였다가 안 보인 분이 아니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성이가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
꽃구경 나비 구경을 가서 어떤 설명을 했을까.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잘 그러네. 맞았다는 얘기는 계속 대화를 했었다는 걸 거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 함께 있는 게 아니지, 즐거웠을 의외로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. 아니 그러면 강천이는 왜 얘를 들쳐업고 어딜 가냐고 그러면. 그냥 등이 따뜻해서. 그냥 어디로 바람 쐬는 걸 좋아하고,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 만족하는. 그런 거였을까.